그래서 이 국채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가, 자, 국채를 발행을 했어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우리가 걱정할 일은 뭐냐면요. 자, 이겁니다.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국민들 겁주는 전문가들 많은데요. 정부가 이번에 4차 추경을 하면서 7조 8천억 원을 만약에 국채를 발행한다 할 때요. 그거 원화 표시로 발행하는 겁니다. 만기가 될 때 원화로 갚으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발행한 그러니까 7조 8천억 원만큼을 발행을 했을 때 한국은행이 이걸 매입을 했다고 칩시다. 한국은행이 매입할 의무도 있어요. 매입을 했다고 하면은 그거를 지금 국채시장에서 보게 되면요. 만기 3년짜리로 한 0.9% 연 0.9%뿐 이자가 안 됩니다. 0.9%요. 연 이자가요. 0.9% 정도 연 이자를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7조 8천억 원을 다시 새 채권을 발행해서 원금은 그러니까 돌려막기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자만 그러니까 연 0.9%씩 정부가 그러니까 지출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금에 대한 부담은 없는 겁니다. 원화표시 채권은요. 왜? 만기가 돌아오면 또 새 채권 발행해가지고 다시 이걸 우리 일반 사람들은 돌려막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능한 게 정부 부채예요. 정부는 그게 가능해요. 예? 거기다가 아까 한번 봐보세요. 정부는 지금 시장 금리로 보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만기 3년짜리 국채로 연 0.9%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제로금리에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0.9%의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그 돈을 하는 거하고 아까 서민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대부업체에서 빌리는 사람들은 연 24%가 넘는 금리를 그러니까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부가 0.9%로 자금을 빌려가지고 그분들 금리 낮춰주는 게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분들 24% 이상으로 빌렸을 때 하고 1%로 빌릴 때 하고 어느 게 더 상환하기 쉽겠습니까? 연체율도 줄어들지요. 그리고 그분들 자활에도 도움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 누가 빌려야 됩니까? 정부가 돈을 빌려야 돼. 정부가 더 저금리로 빌릴 수 있다 이거예요. 가계보다. 예? 정부 돈은 대통령이 갚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어차피 국민들이 갚을 돈이야. 근데 이왕이면은 저금리로 자금 조달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저금리로요? 그렇죠? 우리가 재테크 차원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연구소가 최근에 계산한 건데 이자 비용 GDP를 보게 되면요. 문재인 정부 때가 파란색 박스입니다. 앞에 박스가 뭐냐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예요. 이명박 박근혜 때는 이자 비용이 GDP 대비 얼마입니까? 최저일 때 1.0이고 제일 높았을 때가 1.2% 했었어요. GDP에 그러니까 한 1.2%까지 이자 비용 나갔다 이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0.9% 줄어들었어요. 이자 비용도요. 예? 자, 이자 비용도 이렇게 줄어든 상태니까는 누가 더 재정을 잘 관리하는 거냐고요.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문재인 정부가 아주 훨씬 더 재정 관리를 잘하는 거잖아요. 재정 부담도 줄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0.9%로 자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려운 국민들한테 하면은 그게 바로 재정의 역할 중에 하나인 중요한 역할은 소득 재분배에도 거될 것이고 대부업체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 빌렸다가 신용 불량자가 되거나 예? 그러면 그거 다 뭡니까? 사회 부담으로 돌아와요. 그분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야 된다거나 하게 되면 다 그게 정부 또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국가가 돈을 쓰는 게 국가가 돈을 쓸 여력도 지금 많어. 예? 제일 지금 거시경제 안정성 지표가 전 세계에서 1위예요. 예? 1위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해외 투자가들한테 상한의 어떤 경제 충격이 왔을 때 가장 그러니까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세계 1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
재정이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재부가 발표한 자료예요, 이것도요. 네? 자, 진짜 제가 책을 좀 선전을 못했는데요.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우리가 어떤 과제를 하는가를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게 경제다의 속편입니다. 속편이에요. 그리고 특히 저는 청년들이 많이 봤으면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써서 제가 책에 광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경제를 이해시키는 데 속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건 좀 약간 홍보를 한 거고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국가 채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국가 채무가 증가한다면은 국민들이 겁먹는 게 뭐죠? IMF 때 악몽이에요. 이 보수 언론들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국가 재정 이렇게 운영하다가 외환위기 온다 뭐 이런 식 아니에요. 결론은요. 그렇죠? 기승전 외환위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외환위기 당시, 외환위기가 언제 터졌죠? 97년 말에 터졌습니다. 97년 12월 달에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기로 결정한 게 97년 12월 3일로 제가 기억을 해요. 97년도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요 10%였었어요. 10%. 예? 국가 채무 비율이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 100% 넘을 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많이 있을 거예요. 10%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외환위기 터졌어요. 지금은 45% 돼가고 44% 돼가고 있는데 안 터지고 있고요. 아까 싱가포르는 130%대도 안 터지고 앉아있고요. 무슨 얘기죠? 국가 채무 비율하고 외환위기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국가 채무 비율이 10%에서도 외환위기가 터져요. 그럼 외환위기는 왜 터졌느냐? 외환위기는 왜 터진 겁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달러나 당시에는 이제 그러니까 무슨 독일의 마르크화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엔화를 그러니까 차입해 왔어요.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은행이나 종합금융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빌려왔어요. 외화를 빌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국제 금융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이걸 그러니까 회수해 갔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뭘로요? 외화로 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달러나 마르크화나 엔화로 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은 우리나라가 그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돈은 외화들은 달러 같은 자금들은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벌어들일 수밖에 없는 돈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뭡니까? 경상수지인 거예요. 경상수지. 예? 대표적인 것이요. 그게 김영삼 정부 때 마이너스 행진이 계속해서 김영삼 정부가 93년부터 시작하죠. 93년부터 계속 마이너스 행진이 지속됩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예국에서 빌려온 단기 채무란 건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자금들입니다. 만기가 짧은 거죠. 이런 자금들이 급증을 했었어요. 왜? 김영삼 정부가 이게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거예요. 자본시장 개방을 가속화시키면서 예국 자본들이 막 썰물물처럼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환율도 굉장히 절상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경상수지는 계속 적자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 자금들이 이제 회수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연장 안 해주고 회수하다 보니까는 그걸 상환할 돈이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터진 게 외환위기인 거예요. 국가 부도 사태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냐?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가 어떠냐? 자, 그거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떠냐? 경상수지 흑자가요. 매년 그러니까 700억 달러 이상씩이 700억 달러 안팎씩 흑자가 지속되고 있어요. 흑자가. 예? 그리고 대외 단기 채무, 단기에 상환해야 될 돈보다 우리가 대외 투자한 돈이 한 4배 가깝게 많은 거예요. 거기다 외환 보유액도 거의 한 서너 배 정도 많고요. 그래서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우리한테 AA 등급을 준 겁니다. 일본이나 중국보다 2단계 높은 등급을 준 이유가
한국에서는 투자한 돈들을 회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즉 한국이 외환위기를 당할 가능성은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거의 제로다 이겁니다. 한국이 외환위기를 당하면요, 지구상에 있는 국가들 95%가 다 당한 이유나 당할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거고요. 예? 일어나지도 않을 거고.